반찬 가게나 하는 주제에 네가 날 무시해. 아유, 냄새나. 짝! 고급 호텔 연회장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평범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저 여성은 맞아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30년간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한 여성과 그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리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김미라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요즘 잘 되시나 봐요? 얼굴이 좋으신데? 미라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렇죠, 뭐. 덕분에 먹고 살만해요. 손님이 카운터 위에 놓인 초대장을 보았습니다. 어머, 고등학교 동창회 가세요? 미란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바빠서요. 가게 비울 수가 없어서. 손님이 나간 뒤 미라는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미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미라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구겨진 초대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대장을 펴서 보다가 결국 낡은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며느리 강지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다 됐어. 지우는 늘 그랬듯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며느리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편 이준혁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 많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준혁이 출근하고 미란이 가게로 나간 후였습니다. 지우는 혼자 거실에 남아 창가에 섰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살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Yes, I'm still monitoring. 짧은 영어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창밖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지우는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뭔가를 잊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잊으신 거 있으세요? 아, 지갑을 놓고 가서. 미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손에 들린 펜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창의 날이 왔습니다. 미라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지만 그마저도 낡아 보였습니다. 지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옷 입으세요. 이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이걸로도 충분해. 미라는 사양했지만 결국 며느리가 건넨 옷을 입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여자들은 명품 옷과 보석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입구에서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미란이 왔네. 오랜만이야. 최유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란이 자리에 앉자 유진이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지금 반찬 가게 한대. 참 대단하지? 자수성가했어. 말은 칭찬 같았지만 톤은 비웃음이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빈 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한데 물 좀 떠다 줄래? 목이 말라서. 미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유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미지근한데? 얼음물로 다시 떠와.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따뜻한 차를 들고 갔지만 미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 대리님이시죠? 저 최유진이에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제가 좀 심했나 봐요. 어머님한테 사과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리님.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파일들 보시던데?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파일들 혹시 복사하신 건 아니죠? 회사 기밀이거든요.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대리님, 어머니 일은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과도 하고요. 대신 대리님도 본 거 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회사 서류 가방 속에는 준혁이 몰래 복사한 불법 임상실험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존엄과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지우는 남편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도 보았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두 번째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지난번엔 내가 좀 그랬지? 오늘은 제대로 사과할게. 꼭 나와. 미란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준혁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의 태도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미란아, 의자 좀 치워줘. 여기 좀 답답해. 미란이 의자를 옮기자 유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미란이 물잔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제대로 못해? 미란이 황급히 바닥에 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니까짓 게 어디서 나를 무시해? 그 순간 유진의 손이 미란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러. 이 여자가 내 물건 깨뜨렸어. 하지만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지우가 호텔 보안팀장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고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걸음이었습니다. 지우가 검은색 지갑을 꺼내 펼쳤습니다. 미국 연방검사 강지우입니다. 한미 공조 특별수사팀 소속으로 현재 한국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권력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청 회의실이었습니다. 지우는 벽면 가득 붙은 자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제약 로고, 해외 환자 사진들, 조작된 임상 데이터, 그리고 돈의 흐름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이걸 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공조로 6개월 전부터 한국제약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불법 임상실험, 해외 환자 피해 은폐, 데이터 조작까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지우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도 진심이에요. 지우는 빨간 펜을 들고 자료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파일들, 그게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연결됐어요. 화면에는 최유진의 남편, 한국제약 회장 김동욱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3년간 무허가 신약 실험으로 외국인 환자 12명이 사망했어요. 하지만 모두 은폐됐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최유진 씨는 남편 회사의 비리를 알면서도 권력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것도 그 권력의 일부였고요.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영장이 발부됩니다. 김동욱 회장과 최유진, 그리고 공범들 모두 구속될 거예요. 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직이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참으셨던 것, 이제 끝낼 거예요. 2달 후 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최유진과 남편 김동욱이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미란이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지우와 준혁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최유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학창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미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비웃고 심부름시키고 무시했습니다. 졸업 후에는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고개를 들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동창회 때마다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물 떠오라 하고 의자 옮기라 하고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미란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그 집안 회사에 다녔습니다. 거스르면 아들이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땐 늘 제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난해서, 제가 배우지 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최유진,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골목, 미란의 반찬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달리는 날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란 반찬가게. 미란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우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구나.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눈에 띄지 않으려, 그렇게 작아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란이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지우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용기 내셨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준혁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셋이 함께요. 그날 저녁 가게에는 손님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 봤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미라는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반찬을 담아드렸습니다. 이제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남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새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더 이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지우와 준혁이 화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미란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이 오전이면 동이 났습니다. 손님들은 말했습니다. 사장님 반찬 먹으면 힘이 나요.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가 봐요.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지우는 검찰청에서 더 바빠졌습니다. 한국에 남기로 한 후 내부 고발자 보호 전담팀을 맡았습니다. 미란의 사건 이후 용기를 낸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검사님, 저도 신고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지우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준혁은 새 회사에서 윤리경영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회사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해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기 내세요.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 함께 해줍니다. 어느 날 미란의 가게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미란아, 나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어. 출소하면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직접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알았어. 사람은 돈이나 권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걸.
미라는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이미 자유로우니까.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한 분이 용기 내서 신고하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분 스스로 용기 낸 거지. 준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대단해요. 정말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라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숙였던 고개, 이제는 높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님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